근데 교수님, 네, 제가 금방 이렇게 이제 효능을 들으면서 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이제 오일이 거의 다 효능이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외워서 어디서 설명을 하려면 저희들이 못하잖아. 전혀 못하거든요. 감이 안 잡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체육장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의 이 효능을 보면서 거기에서 제일 중점적인 것이 제일 많이 많은 곳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아, 그,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네, 패션이 필요하신 분은 오일을 많이 흡입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아주 잘 해석해 주셨네요. 패션. 네. 감사합니다. 네네. 또 다른 분 있으세요? 일주일간 사용해 봤는데, 감정 오일에 대해서 이런 질문이 필요하더라. 이런 의문이 들더라. 하시는 부분. 네. 없으시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저 있어요. 네네, 질문. 네, 질문. 그 콘솔이 네, 그 정확한 뭐죠, 그게? 콘솔, 위로. 네, 위로? 네, 위로. 콘솔. 위로예요? 네, 그렇죠, 위로. 아, 그래서 그 연결이라고 해갖고 제가 적어놔고는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야 되나 싶어. 아, 그러면 네, 어, 이모셔널 오일, 네. 콘솔을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위로, 콘솔. 혹시 아시는 분 없으세요? 설명해 주실 분. 콘솔, 저 여기요. 여러분, 저 콘솔, 콘솔. 그러면 콘솔 말고 다른 거 혹시 내가, 우리, 우리 최민철 사장님? 네, 네, 콘솔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콘, 콘솔이요. 네, 콘솔이 좋았다. 저번에 한번 이제 실험하는 시간을 가졌을 때, 이제 특히 네, 콘솔이 가장 마음에 드신 분이 있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콘솔이 이게 가장 와닿으셨던 분의 그 사연이 뭐냐면, 네, 이게 뭐랄까, 그동안 이제 어딘가 자신의 사연을 말도 못하고, 이게 뭔가 알아주지도 않는 네, 이런 네. 상황에서, 이제 그게 맨세가 와닿았을 때 뭔가 위로가 되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제 이렇게 알아준 듯한, 그런 감정이 이제 느껴진다 그랬어요. 그때 음, 그래서 그때 유 교수님이 그때 그런 분한테 이렇게 뭐랄까 또 뭐랄까 이게 또 위로의 한마디, 덕담 한마디 이런 말 해주면 더더욱이 이런 게 좀 잘 된다고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 예. 그 콘솔은 그야말로 이렇게 뭐랄까 좀 속에 이렇게 뭔가 쌓인 게 많거나 이렇게 뭔가 그 자신의 뭔가를 가지고 있는 뭔가에 대해서 좀 급격하게 뭔가 인정해주고 음, 알아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가장 이제 그 필요한 그때 그 향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음. 어떻게 잘 설명하셨나요? 들으셨던 분들. 맞아요? 장현진 교수님? 말씀을 아주 잘 하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네, 확실히 지금 해갖고 아직 사용을 안 해봐가지고 네, 네. 확 지금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그쵸. 우리 송홍인 아직까지 그래. 교수님은 감정오일
저는 감정 오일에 대해서 그게 어떤 변화를 아직까지 제 몸에서 못 느끼고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 감정 오일 한번 안 써보셨어요? 네, 써보지는 않았어요. 감정 오일은 다른 건. 네. 근데 향은, 네. 감정 오일을 이렇게 이제 맡으면서 네네. 이렇게 그래도 요즘 제가 몸 상태가 네네. 그런지 크게 변화를 모르겠더라고요. 아, 어떤 몸 상태에 따라서 네, 변화가, 네, 네네. 오일은 꾸준히, 하고 놓고 있어요. 써야 됩니다. 네네. 네, 하고 예, 있습니다. 말씀 감사드리고요. 몸이 항상 좋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를 못 느끼는데, 몸이 우리가 계속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면 항상 좀 지금 상태에서 내가 최고조로 유지할 수 있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항상 좋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데, 이게 이제 몸이 힘들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컨디션이 굉장히 낮아져 보면 이걸 확 느끼게 되죠. 아, 이런 효능이 있구나. 근데 이제 처음에 제가 그냥 오일을 쓸 때, 네, 팔터치 그거 쓸 때, 처음에 이렇게 확 다가온 느낌 있잖아요. 네네. 근데 좋은 거, 그게 지나가고 나니까, 지금은 이제 뭐라 그래야 되나? 조금 이렇게 그걸 잘 못 느끼는 그런, 아직까지 제가 몸이 너무 오랫도록 아팠고, 또 이제 너무 이제 좀 이렇게 심하게 아프다 보니까, 그게 이제 처음처럼 그런 느낌이 아직 못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오래되면은 좀 더 쓰다 보면은 이게 좋다, 이게 좋아질 것 같은 느낌은 들어요, 제가. 느낌은 드는데 확실히 내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좋다, 이렇게 말을 지금 못 하겠어요. 아, 왜냐면 네. 다운되는 날이 더 많으니까. 그쵸, 그쵸. 다운되는 날. 아무래도, 네. 아, 그래서 그 에센셜 오일로 이렇게 저기 해보신 분들은 체크를 해요. 체크를 본인의 상태를 체크를 합니다. 산술적으로도 체크를 하고 달력에다도 체크를 해요. 그래서 비포 애프터를 항상 하고요.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좋아지는 것 같은 이런 에센셜 오일들이 있어요. 뭐 페퍼민트라든지 그다음에 뭐 딥블루라든지 민트 계열 오일들은 확 빠르게 나의 이제 이런 에너지를 확 올려주죠. 그리고 또 서서히 변화를 몸 안쪽에서 꾸준히 변화를 주는 그런 것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일을 증상에 따라서 그런데 좀 예를 들어서 그 중증이다 아니면은 조금 증상이 심하다 그러면 죽기 살기로 에센셜 오일을 써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디퓨징도 항상 하고 항상 바르고 항상 맞고 어떤 오일이든지 이제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그리고 저는 딥블루 있잖아요. 네네. 딥블루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연구하고 그렇게 쓸 때 이제 제가 수술 자국이 좀 빨리 이렇게 희석이 돼서 네네. 빨리 좀 이렇게 좋아지는 거 그거 하고 네. 그리고 다리의 통증이 좀 줄었어요. 음, 지금 그거를 제가 굉장히 아끼는데 딥블루 그거는 굉장히 제가 아끼는데 그거를 쓰니까 확실히 다리 통증이 좀 줄긴 줄었어요. 줄고 네네. 처음보다 줄었고 그리고 이제 수술 자국 이런 데가 빨리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느낌이 아니고 확실히 그래요. 그거는 제가 처음에 이거 쓰기 전에 이거 이제 상처를 사진 찍어놨고 지금 이제 중간에 한번 찍었는데 네네. 좀 그런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확실히 좋다 이거는 제가 느끼고 있어요. 뒷부분에 네. 대한 거. 그렇죠. 이제 이런 오일들이 있고 말씀해 주신 대로 효능에 따라서 또 증상에 따라서 에센셜 오일을 꾸준히 써야 되는 거고요. 가장 효과가 좋은 거는 먹는 거예요. 에센셜 오일은 섭취를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는 그런 캡슐들 보면 이렇게 이제 식물성 캡슐 있죠? 식물성 캡슐 이런 거. 네, 잘 안 보이시네요. 자, 이런 식물성 캡슐에다가 에센셜 오일을 넣어서 먹는데 그게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시는 LLV 키트 있죠? 이렇게
LLV 키트 이런 거에다가 이제 들어가 있는 것들을 섭취를 하게 됩니다. 너무도 많은 임상이 있고 뭐 교통사고에서 거의 뭐 전신마비 오셨던 분들도 뭐 수술 엄청 많이 하고 이러셨던 분들도 에센셜 오일로 치유를 한 그게 있는데 상황들을 보면 그 전에 에센셜 오일로서 몸을 잘 다스리시던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의 회복도 굉장히 빨랐던 거예요. 자, 오늘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네, 아까 처음에 에센셜 오일이 얼마나 좋은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해 보는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퍼민트 있으시면 페퍼민트나 오렌지, 페퍼민트 오렌지를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요. 정혜원 선생님, 페퍼민트 인트로 하실 수 있겠어요? 페퍼민트요. 네네, 페퍼민트 우리 한 방울로. 페퍼민트는 오일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어요. 네네. 그리고 페퍼민트 한 방울 가지고 가장 강력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페퍼민트를 이렇게 토끼 이빨에 딱 찍어서 입안에 향을 맡았을 때 입안에 구취도 제거할 수 있고. 지금 시범 한번 보여주시면 저희가 한번 따라해 볼게요. 예. 자, 모두 다 페퍼민트 갖고 계시니까. 네. 페퍼민트 한 방울을 떨어뜨려서 어디에다 떨어뜨릴까요? 손바닥에 떨어뜨려서 엄지 손가락으로 살짝 끝에 살짝 터치해갖고 네. 앞에 토끼 이빨 네. 안쪽이다 딱. 네. 네, 그리고 찍고. 찍어서 입을 다물어서 굴려요. 이렇게 되면 입안의 구취를 없애는 데 효과 좋다. 그리고 아니요. 잠시만요. 아니에요? 헷갈렸어요. 자꾸 토끼 이빨을 네. 그쪽에 찍은 거를 요 뒤에 네. 림프손에 나머지를 이렇게 발라주고 네. 그리고 비벼줘요. 네. 비벼줘서 눈. 눈을 떠서 네. 위로 옆으로 또 우측으로 밑으로 해갖고 계속 몇 번 반복을 하면 이렇게 되면 전후가 하고 난 뒤에 눈이 피로해지는 것도 없애주고 눈이 초롱초롱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네네네. 그리고 안구 건조도 네. 이거 막아줄 수 있고 네. 그런데 효과적이라고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다시 흡입심. 흡입하면 어디가 좋아요? 흡입 폐 쪽에 좋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네.
네, 이렇게 네네. 하면 네, 시원하고 네, 상쾌함을 느낄 수 있어요. 지금 나머지 수량을 여기 이마, 여기 머리 헤드라인 쪽이랑 목 쪽을 잡아주면 예, 좀 편두통 같은 것도 없애주고 목 뒤에 뭉친 것도 풀어줄 수 있어요. 꾹 눌러주고 다시 손 바꿔서 네, 나머지 이렇게 발라주고 네. 뭐 두통이 좀 있으시다, 머리가 뻐근하다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발라주셔도 좋아요. 네네. 네, 끝입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실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네네. 네, 우리 정효원 선생님은 네, 아주 에센셜 오일을 아주 좋아하세요. 네, 열의가 많고, 네, 엄청나게 많이 좋아하셔서 저보다 좀 경험은 더 오래 있으실 수도 있어요. 네, 에센셜 오일을 예전부터 항상 많이 써오셨고, 예, 저 이렇게 화면상으로도 보이시죠? 예, 엄청 동안이신데, 예, 에센셜 오일을 잘 써서 그렇게 되신 거야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이 전에, 지난 시간에 이제 장현진 교수님께서 인트로를 해주셨었잖아요. 네, 예. 네, 조금, 네, 장현진 교수님은 엄청나게 이제 많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딱 파워포인트까지 딱 해서 주셨고, 우리 정현 선생님, 정현 사장님은 아주 귀엽게, 수줍게 이렇게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항상 처음이 있어요. 시작이 있어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정현 선생님보다 더 버벅였습니다. 네. 순서도 기억 안 나고요. 네. 그런데 전하다 보니 그냥 에센셜 오일을 한 방울만 이렇게 전하다 보니 그냥 사람들이 너무 좋아요 좋아요 하다 보니까 제가 말을 계속 더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다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처음부터 제가 다시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화면 잘 보이세요? 네. 네. 자,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에 대해서 빠르게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로마라는 것은 뭐였죠? 향입니다. 향기. 그리고 테라피는 치료, 치유, 관리 요법. 네. 그래서 향으로 치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글씨 보시면 후각을 통해서 우리 인체의 뇌로 전달된 향이 뇌하수체에 작용해서 호르몬의 변화를 가져와서 인체의 질병을 치료하는 요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향기를 대체적으로 맡아서 치료를 하기 때문이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또 피부에 또 바르죠. 네, 피부에 바르면 세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먹기도 하죠. 예, 먹기도 합니다. 먹는 걸로는 우리 소화기를 통해서 우리 혈관 속으로 우리 점막, 장 점막을 통해서 또 화학 성분들이 우리 몸을 치유해 주기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렇게 향기로 굉장히 많이 치유를 했었어요. 자, 그러면 이 향기가 왜 이렇게 예전부터 거의 인류의 역사와 같이 근 5,000년 전부터 쓰여왔느냐? 이 향기 아로마 테라피를 했더니 이런 효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효과냐면 몸과 마음과 영혼, 정신이라고 하죠. 전체적인 것들을 다 관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테라피를 했더니 마음이 좀 힘든 사람도 고쳐지고, 그리고 몸이 힘든 사람도 고쳐지고, 그리고 영혼이 힘든 사람도 고쳐지더라. 네.
그래서 우리가 먹고 바르고 향기 맡고 이게 이런 세 가지 방법들이 이런 몸과 마음과 정신 모든 것들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뇌에 굉장히 좋은 작용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인주의적인 개념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홀리스틱 아로마 테라피라고 하는데 단순히 뭐 정신, 뭐 신경, 뭐 육체 그리고 뭐 우리 마음이라 그러죠. 이런 것들이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이 향기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는 전체적인 걸 한 번에 다 치유를 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아로마 테라피 하면 홀리즘, 전인주의라고 한다라는 걸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우리 아로마 테라피 역사는 어떻게 됐느냐? 고대 이집트에서는 미용요법, 그 다음에 보조식품, 장례의식, 종교 행사에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고대 그리스에서는 히포크라테스가 식물을 방향제로 사용하는 법, 그리고 치료에도 직접적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대 로마인들 마사지, 향수, 입욕제로 사용했다고 하는데 고대 로마에서 가장 발전했던 게 목욕탕이죠. 공중 목욕탕. 그래서 로마에서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사용을 했고요. 이란, 향신료, 송진, 향수, 건강 목적 이렇게 되는데 이란이라든지 이런 중동 지역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온도가 높고 그다음에 습도가 낮고 그리고 건조하기 때문에 호흡기 질환이 항상 문제였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빨리 부패가 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향신료 그리고 이런 송진을 향수로 쓰는 거는 호흡기 건강과 우리가 먹는 것들, 부패를 방지하는 것들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는 굉장히 프랑킨센스라든지 미르 같은 그런 방부제라든지 그 다음에 호흡기에 좋은 거 그리고 부패되지 않는 그런 뭐 카타르 증후군이라든지 이런 사막에서 있을 수 있는 또는 고열대 열이 많고 건조한 지방에서 있을 수 있는 데는 항상 이런 향신료들이 항상 발전을 했던 것 같아요. 자, 인도에서는 아유르베다라는 5,000년 가까이 된 의술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전체론적인 치료법인데요. 또 뭐 먹는 거 그리고 우리 보면은 뭐 사상 체질이나 뭐 동의보감이나 뭐 이런 한의학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아유르베다 인도에도 전통적인 의술인데 거기서도 머리부터 여기 발끝까지 7가지의 우리 빨주노 초파남보 차크라 아시죠? 차크라 이렇게 사람을 종류에 따라서 치유하는 의술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도 식물성 화합물 그리고 방향제를 많이 사용한 게 나오고요. 중국에서는 향을 엄청 좋아하죠. 중국은. 그래서 우리 피우는 향도 좋아하고 향신료도 좋아하고 중국에서는 엄청나게 먹는 것들 많이 먹는 거에다 향신료를 엄청 많이 쓰죠. 그래서 전통 치료법 우리 한약을 쓰듯이 중국에서도 약재를 많이 썼는데 이때도 식물을 건강 촉진제로 많이 사용했고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아로마 테라피라는 용어를 만든 르네 모리스 가테포세 19세기의 이제 화학자인데 에센셜 오일을 심층적으로 연구를 해서 치료 목적으로 많이 쓰게 되었습니다. 자, 이집트, 그리스, 로마, 이란, 인도, 중국, 프랑스 이런 에센셜 오일, 동양 쪽이 아닌 서양 쪽에서는 에센셜 오일은 이런 강대국이나 그리고 문명의 발상지 그리고 문화가 엄청나게 꽃피었던 이런 곳에서는 항상 고위층, 그렇죠? 왕족, 귀족, 그 다음에 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쓰던 것들이 이 에센셜 오일 그리고 아로마 테라피입니다.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는 예전부터 지금처럼 뭐 이런 바이러스라든지 세균성 감염이 예전에는 더 취약했겠죠. 그래서 그런 곳들에 사람이 많이 모이게끔 하려면 그런 사람이 왕래가 자주 드나드는 곳이면 이런 소독 목적이라든지 이런 건강 목적에 의해서도 이런
향기로 우리 아로마 테라피로 이런 것들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아로마 테라피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면 에센셜 오일이란 뭐냐? 에센셜 오일은 이런 겁니다. 고농축 천연 화합물들의 합이고요. 주변을 향기롭게 하고 환경적 위험으로부터 사람을 보호해 줍니다. 유익한 성분을 제공을 해 주는데요. 여기 보시면 씨앗, 잎, 줄기, 뿌리, 열매, 껍질, 꽃 이렇게 식물의 모든 부분에서 추출한 거예요. 그래서 향기롭게 하고 천연 화합물이고 그리고 유익한 성분도 제공하는데, 그러면 에센셜 오일은 어떻게 추출하느냐? 전통적인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수증기 증류법과 압착식이죠. 가장 대표적인 거예요. 이렇게 큰 찜통에다가 식물의 잎이나 뿌리, 줄기, 잎들을, 꽃들을 놓고 이렇게 물을 끓이면 식물 속에 있는 오일 주머니가 터지면서 내려오죠. 이렇게. 그래서 냉각탑을 거치면 오일과 물이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순수한 오일들 5번에서 순수한 오일이 나오는 거고, 6번에서는 로즈워터라든지 라벤더 워터, 그 에센셜 오일을 뽑아낸 워터가 나오는 거고요. 압착식은 우리가 쓰는 시트러스 계열 오일 있죠? 오렌지, 레몬, 라임, 버가못, 그린 만다린, 옐로우 만다린, 그 다음에 자몽, 그레이프루트, 이런 것들 시트러스를 껍질에서 삭삭삭 갉아낸다든지 아니면 눌러서 실제로 그 살아있는 그 상태들을 그냥 뽑아내서 이걸 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순도가 가장 높게 순수한 것만 뽑아내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게 전통적인 방법이고요. 중국에서도 배우는데, 이제 유기용매를 통해서 뽑아내면은 여러분들 아시는 기름 있죠? 기름이나 알코올 이런 걸로 뽑아내면 양은 많아지는데 그거를 아무리 제거하려고 해도 다 완전히 제거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등급이 좀 낮아지고 가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좀 저렴해집니다. 그래서 용매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새로 나온 진저, 진저 혹시 새로 나온 거 혹시 카톡에서 보셨어요? 네, 못 보셨죠? 거기에는 이산화탄소 추출법이라고, 탄소 추출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가스로 추출을 하는데 굉장히 고순도의 것들 뽑아낼 수 있는 가장 최첨단의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추출법이 비싸지만 더 고순도의 오일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보면 우리 로즈라든지 자스민 꽃잎이 귀하잖아요. 예전에 이렇게 수증기 증류법으로 해서 뽑아낼 수 있는 기술이 좀 부족했을 때는 이런 포마드 기름에다가 기름을 얇은 판으로 이렇게 발라 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다 꽃잎을 한 장씩 한 장씩 다 펴서 놔요. 그러면 그 포마드 기름으로 꽃잎 속에 있던 꽃잎의 오일 주머니가 터지면서 이렇게 녹아 나오겠죠. 거기에서 그 오일을 제거만 하면 꽃집에 있는 오일들이 따로 나오게 되는데, 그건 순도가 좀 낮겠죠. 대신에 양은 좀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도 에센셜 오일을 추출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많이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건 뭐다? 수증기 증류법과 압착식이다.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신체 그리고 정신 그리고 마음 모든 것들을 사용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 이외에도 유해 환경으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미용 목적, 요즘 미용 목적으로 쓰는 분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음식의 풍미 증진으로 많이 쓰고요. 또 소화불량, 그리고 유해 함물이 포함되지 않은 가정세제.
자, 클래스 시작하기 전에 온가드로 만드는 거 보셨죠? 예, 영상 보셨죠? 예, 온가드 오일로 스프레이도 만들고 손소독제도 만들고 그 다음에 손세정제도 만들고 그리고 티슈도 만들었습니다. 물티슈도 만들었는데 그렇게 천연적인 걸로 만들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도테라에서는 너무도 쉽게 이미 만들어서 이제 공급을 해주고 있죠. 불편하게 쓰지 말고 네. 손세정제 같은 거 사서 이렇게 쉽게 쓰시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만들어서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저도 그 코로나 제일 처음 시작할 때 그 온가드 손세정제, 온가드 스프레이 있거든요. 네. 요거를 중국 분이 오셔가지고 네. 엄청나게 쓸어 가신 거예요. 한국 제품을. 여러분들 뭐 다른 혹시 외국 여행 가시거나 다른 나라에 가셨을 때 도테라 아이디만 있으면 뭐 태국에 가시든 말레이시아 가시든 뭐 미국에 가시든 본인들 아이디로 그 도테라 샵에 가서 온라인 샵에 오프라인 샵에 가서 구매를 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몇백 개를 다 사가 버린 거고 한국에서도 이게 동일한 거죠. 그래서 온가드 오일 가지고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손세정제를. 자, 그래서 에센셜 오일을 쓰면 이러이러한 장점이 있더라. 건강 측면에서는 면역 체계 개선에 도움을 주고 소화에 도움, 숙면 유도에 도움, 건강한 피부, 입속 건강에도 도움을 주고 상쾌한 공기에도 도움을 준다. 그리고 감정적인 측면에서도 진정력과 동기부여, 산뜻한 기분, 격려, 위로, 용서 여기에도 도움을 주는데 자 그러면 이런 에센셜 오일들 어떻게 사용해야 되느냐. 네, 지난주에 송우인 교수님께서 로즈마리는 어떻게 사용하느냐라고 질문을 주셨었어요. 그래서 많은 깨우침을 주셨는데요. 자, 로즈마리 아시는 분? 로즈마리 설명해 주실 수 있는 분 계세요? 네, 송은 교수님, 로즈마리 제가 산 게 아니고 다 이제 사드렸는데 네네. 그분께서 어떻게 사용을 하느냐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이제 제가 그랬죠. 근데 이 오일은 원래 이제 그 교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바르고 향기 맡고 네네. 그래라 그랬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 그 했잖아요. 네, 뭐 그걸 뭐라 그래요? 제가 자꾸 잊어버려요. 요새는 이 단어를 잊어버려요. 블렌딩을 했는데 네, 블렌딩 할 때에 이제 우리 요즘 오렌지 뭐 또 레몬 에센 페퍼민트 구체적으로 이런 이제 대표적인 것만 했는데 그걸 하면서 제가 이제 제가 그걸 들을 때에 저만 그렇게 그러면 들었나 봐요. 그 부분을 그렇게 하는데 그럼 다른 오일은 어떤 식으로 그럼 다른 사람한테 블렌딩을 받을 것이냐 알려줄 것이냐 어떻게 이걸 어떻게 사용하라고 알려줄 것이냐 그걸 제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수님한테 제가 이제 로즈마리는 어떤 식으로 사용해야 됩니까 하고 질문을 했던 거예요. 네네네. 근데 이제 뭐 똑같이 이제 먹고 바르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라 그랬어요. 그렇게 또 보내주신 것 그걸 그대로 보냈는데 그래서 그걸 제가 잘못 들은 건가 아니면은 제가 이제 이렇게 들을 때에 좀 잘 안 들은 건지 다른 분들도 다 알고 있죠. 거기 이제 궁금하다. 내가 이거 뭐 수업 시간에 잘 못 들었나 싶어서 네네. 그걸 저는 몰랐어요. 사실은 다른 거는 대표적인 것만 했지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렇게 쓴다 그걸 제가 몰랐거든요. 다른 것도 다 블렌딩이 다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다 그런 식으로 먹고 또 아픈 데 바르고 또 이제 뭐 향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제 향기 맡으면서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를 이제 말을 하고 로즈마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어디서 추출하는 거죠? 꽃잎에서 하는 거예요? 아, 네. 로즈마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 로즈마리는 그 민트과인데요. 꿀풀. 요즘 아시죠? 로즈마리 화분 조그만 거. 예. 입 이렇게 손 이렇게 착 하면
풀향 나는 로즈마리 네. 거기 잎에서 추출을 하는데 네. 일반적인 사용처는 네, 중독, 음. 특히 알코올 중독에 많이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항산화제로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동맥 혈관을 확장하는 데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관절염에도 씁니다. 그리고 안면 신경 마비, 암, 셀룰라이트, 화학적 스트레스, 콜레라, 뇌반족, 변비 해독, 그다음에 당뇨병, 이뇨, 그다음에 피로할 때도 쓰고요. 독감 예방하는 데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우리 지성 모발 있죠? 머리에 기름이 많은 사람들, 그러니까 여드름이라든지 지성 모발에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탈모에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두통 있는 사람한테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염증, 그리고 신장 감염, 그리고 벌레 있죠? 벌레 쫓는 데도 많이 쓰고요. 얘가 집중력을 높여주기 때문에 저혈압에도 되게 좋고요. 그리고 한때 그 강남 아줌마들한테 난리가 났었어요. 로즈마리가 기억력을 좋게 해준다 그래가지고 기억력이 되게 좋고, 또 송 교수님 그 근위축증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골관절염에도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슈미트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슈미트 증후군이 뭐죠? 안 들어봤어요. 슈미트 증후군. 네, 검색했었는데 또 까먹었네요. 저도. 슈미트 증후군에도 좋고요. 축농증, 그리고 질감염, 질염, 바이러스성 간염, 그리고 벌레에도 되게 좋습니다. 네, 슈미트 증후군은 호르몬 및 대사장애에 있는 건데요. 특히 여성, 그 다음에 뇌분비샘이 동시에 순차적으로 기능 부전을 나타내는 유전성 장애다. 무슨 말이냐면, 네, 갑상선이라든지 우리 부선 이런 것들이 호르몬 분비가 이상 징후를 나타내는 것을 슈미트 증후군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디에다 쓰느냐, 우리 해당 부위에는 발라주는 거예요. 우리 두통이 있으면 머리에다 발라주듯이, 페퍼민트를 발라주듯이 로즈마리도 두통 부위에 발라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우리 축농증이라든지 호흡기 안 좋을 때, 얘도 로즈마리도 그런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얘도 이렇게 해서 발라주는 거예요. 그리고 로즈마리 스테이크 드실 때, 또는 이렇게 로즈마리로 시어링 하죠. 버터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할 때 로즈마리 같은 거 살짝 한 방울, 풀 향기, 소화에도 도움을 주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로즈마리 원래 태워서 이탈리안 같은 데 하는데, 이렇게 한 방울이라든지 반 방울 정도 가지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향기 맡으시고 섭취하시고 바르시면 됩니다. 근데 교수님, 네, 제가 금방 이렇게 이제 효능을 들으면서 네, 전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이게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렇죠. 모든 이제 오일이 거의 다 효능이 광범위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진짜 외워서 어디서 설명을 하려면 저희들이 못하잖아. 전혀 못하거든요. 감이 안 잡혀요. 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체육장을 가만히 보면서 여러 가지 이 효능을 보면서 거기에서 제일 중점적인 것이, 제일 많은 곳에 이게 적용이 되는 게 뭐냐, 대표적인 것이 뭐냐, 그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거죠. 그것을 알고 왜냐면 우리가 오일을 이렇게 한 개 두 개만 사는 게 아니고 여러 개를 사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하니까 정신이 없어요. 제가 뭘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래서 그래서 오일에 대한 것도 있지만, 네. 오일은 내가 기분 좋게도 향기를 쓰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오일을 어떻게 쓰는 게 아니고 증상이 뭐가 있느냐, 어떤 증상이 어떤 있느냐, 증상에 쓰느냐. 네. 그렇죠. 어떤 증상이 있느냐, 그렇죠. 어떤 증상에는 이것도 쓸 수 있고 저것도 쓸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거의 겹칠 거예요. 예. 호흡기에 좋은 거. 그래서 우리 대체적으로 우리가 호흡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잎에서 나온 오일은 대체적으로 다 좋잖아요. 그래서 그럼- 제일 크게는 페퍼민트가 호흡기에 제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크게 봤을 때, 페퍼민트는 우리가 향을 맡아도 코가 뻥 뚫리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호흡기에 좋겠구나 하는 그런 게 나오는 호흡기에 좋고 페퍼민트가 가장 시원함을 주니까 좋은 거고요. 예. 비염에는 유칼립투스를 다들 권하잖아요. 비 오면은요, 역할이. 예, 유칼립투스를 권하죠. 염증이니까. 예, 비염 그리고 호흡기에도 되게 좋은 거를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지에어라고 하는 예, 블렌딩 오일이 이미 나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지에어는 호흡기에 좋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로즈마리만 그러냐? 페퍼민트도 보면 페퍼민트도 엄청나게 많은 효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음. 그러면은 로즈마리는 집중력, 소화, 지성, 피부, 그 다음에 항균, 항염, 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하나만 뭐 어떤 증상이냐, 아하. 이렇게 로즈마리만 그런 게 아니죠. 오렌지도 증상이 되게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는요, 하나만, 어떤 하나의 증세에만 쓰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에 쓰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좀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이 무엇이다. 어느 정도 아주 강하게 영향을 주는 것이 한 세 군데, 네 군데 아니면 다섯 군데다. 이런 식으로. 그게 조금 잡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네네. 그게 사람마다 좀 다르고 임상이 있는데 이따가 끝에서 예, 알겠습니다. 10대 질환에 쓰이는 예. 10대 질환에 쓰이는 에센셜 오일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네네. 그래서 우리 허브하고 에센셜 오일이 또 어떻게 다른지도 말씀해 주세요. 허브는 네. 풀인데 허브는 향기나는 식물의 총칭이고요. 에센셜 오일은 거기에서 오일을 정유 부분을 추출해 낸 겁니다.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페퍼민트 잎 뒤에 확대한 거고요. 이렇게 클라리세이지 꽃잎, 그리고 진저, 예, 뿌리, 그다음에 로만 캐모마일, 타임, 마조라 이렇게 잎이라든지 꽃 사이에 있는 오일 주머니들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확대해서 본 건데 요것만 모아서 이렇게 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70배 이상, 풀의 효능보다 70배 이상의 굉장히 강력한 효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휘발성 향기 분자, 우리가 향을 맡을 수 있다는 거는 공기 중에 가만히 놔둬도 이렇게 떠다니는 거예요. 날아다니는 거라서 우리 후각 신경구로 들어가게 되고 빠르게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 한 방울만 딱 떨어뜨려도 방안 전체가 향기로 탁 퍼지는 거를 느끼셨을 거예요. 그걸 휘발한다 그래요. 휘발성 향기 분자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걸 좀 다르게 말하면 휘발성 방향족 화합물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액체에서 기체로 빠르게 휘발한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의 후각으로 빠르게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은 후각 신경구죠. 우리 비강 위쪽에 있는 뇌로 이렇게 바로 연결되는 대뇌 방구 표면의 많은 주름 가운데서 대뇌 방구 아랫면에 이 나란하게 위치한 후각 정보. 그러니까 어떤 향기. 예전에는 타는 냄새라든지 아니면 썩은 냄새라든지 그리고 뭐 고약한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굉장히 안 좋다라는 거를 감지를 했어야 됐어요. 그래야지 병이 안 걸리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한 냄새가 나면 거길 피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향기들이 굉장히 중요한 생명의 유지를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후각이 확대가 됐고, 후각으로 들어온 정보들은 이렇게 심피질, 시상, 대뇌 변형계, 시상하부, 뇌하수체. 이거 예전에 다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그래서 향기 분자를 흡입을 하면, 이 보시는 후각 기관, 후각 신경구를 통해서 대뇌 심피질, 그 다음에 시상이라는 게 있고, 대뇌 변형계까지 옵니다. 변형계에서는 우리의 감정과 기억과 그 다음에 우리 정신을 지배를 하죠. 그리고 시상하부로 와서 뇌하수체에 영향을 미치는데, 뇌하수체에서는 각각의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줘요. 그래서 부신의, 갑상선의, 생치선의 소화 호르몬. 그래서 우리 후각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온 것들은 한 6시간에서 12시간 또는 길게는 24시간까지 있다가 우리 몸을 다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폐로 들어오죠. 공기를 흡입을 하면 폐로 들어온 것도 똑같이 혈액 속을 타고 나오다가 뇌로 가서 이런 영향을 똑같이 주고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우리 먹게 되면 소화기를 통해서 또 혈액으로 몸을 돌다가 모든 세포에 영향을 주고 바깥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로마 터치 뭐 8단계라든지 이렇게 손에다가 이렇게 했던 것들 있죠. 어떤 피부라든지 혈관으로 흡수된 것도 신경계나 내분비 계통, 그리고 우리 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의 몸에 굉장히 도움을 준 다음에 우리 몸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폐를 통해서도 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뇌로 들어갔을 때 이런 대뇌 변형계는 기억과 감정과 정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조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 중추를 가장 빠르게 안정시키거나 또는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이 에센셜 오일입니다. 그래서 희노애락, 그리고 우리의 에너지, 이렇게 가장 드라마틱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이 에센셜 오일이에요. 그래서 뭔가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뭔가 기분을 바꾸려고 하고 막 그래도 안 될 때는 이 에센셜 오일을 써주면 빠르게 바뀌어집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외국 여행 나갔을 때 김치찌개 냄새라든지 한식의 그 김치 냄새가 딱 왔을 때 외국인들은 되게 싫어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삼양라면이나 신라면 냄새만 고향 네, 냄새. 라면 냄새만 딱 풍겨도 어때요? 기분이 좋아지죠. 고향에 온 것 같고. 그럴 정도로 굉장히 감정과 또 기억과 정서를 관장을 하는데요. 잊고 있었던 기억을 딱 되살아나게 만드는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멋진 이성이 확 지나가는데 첫사랑이 썼던 그런 화장품 냄새라든지 샴푸 향기라든지 향수라든지 그런 향이 확 지나갔을 때 뭐지? 라고 하면서 기억이 확 나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그 옛날 시골에 외가댁이 보성이었는데 보성의 그 이모 할머니 댁에서 큰 무쇠 솥 위에서 감자떡을 감자떡 쑥떡을 해주던 그 향이 요즘도 쑥떡을 딱 이렇게 먹게 되면 향을 맡게 되면 그때 기억이 바로 납니다. 그때 그 모습, 그때 그 부뚜막에 또 이렇게 나무 집히던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기억을 불러일으키고 감정적인 반응을 촉발하는 거를 조금 고급 용어로 프루스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디 가서 조금 이거 뭔지 알아? 그러면 그런 걸 뭐 어떻게 얘기해? 뭐라고 명칭하는지 알아? 라고 하면 프루스트 현상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에센셜 오일은 이렇게 순환계, 신경계, 호흡계, 그리고 소화계, 골격계, 근육계 등 우리 몸에 영향을 미치게 돼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한 거를 잠깐 정리를 하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오늘은 사용하는 거,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잘 알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사용 가이드. 그래서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먹고 바르고 그렇죠. 방향하고, 냄새 맡고. 예, 도포하는데 내가 팔이 아프면 팔에다가 발라줘요. 손가락이 아프면 손가락에 발라주고요. 내가 너무 피곤한 것 같아. 간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 그러면 간 부위에다 발라줍니다. 어떤 거를? 간에 좋은 오일이라고 알려져 있는 거를. 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를 때는 어떤 거라도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죠. 모를 때는 어떤 오일 바르라고요? 그러면 네, 라벤더나 프랑킨센스. 네네. 그만큼 프랑킨센스는 용도가 굉장히 다양하다고 제가 알려드렸어요. 라벤더도 굉장히 다양해요. 소화 안 될 때 페퍼민트나 뭐 이런 것들만 사용을 하시잖아요. 로즈마리, 라벤더 이런 거 발라도, 배에다 발라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송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오일은 어디에 특장점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잎에서 나는 거, 로즈마리 같은 잎에서 나는 거는 호흡기에 굉장히 좋아. 네, 잎에서 나는 거는, 왜? 잎에서 나는 거는 식물의 호흡기관이잖아요. 숨 쉬는 것만 있으니까. 그렇죠. 잎에서는 광합성을 하고 호흡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식물의 잎에서 나는 오일들, 뭐 여기 보면 녹색이라든지 파란색 이런 오일들은 호흡기에 좋고 통증에 좋고, 그 다음에 잎에서 이런 오일들이 몸 바깥에 있잖아요. 식물들이 거기서 나오는 오일을 가지고 병균이라든지 벌레들을 내쫓기 때문에 네, 항균에도 좋고 항염에도 좋아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방향하고 도포하고 섭취. 로즈마리 차를 먹고 싶으면 네, 로즈마리를 한 방울을 따뜻한 물에 타서 이렇게 하면 로즈마리 차가 되겠죠. 그리고 이탈리안 가면은 로즈마리 잎을 물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시원한 물을 제공을 할 거예요. 그럼 로즈마리 반 방울을 이렇게 물에다가 넣어서 하면 로즈마리 물이 되겠죠. 로즈마리 워터가 되면서 마실 때 굉장히 좋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쉽게 사용하려면 디퓨저에다가 씁니다. 그래서 호흡기에 좋은 거, 그 다음에 딥블루라든지 뭐 이렇게 팔에 좋은 거, 그리고 우리 숙면에 좋은 거, 과학자들이 전부 다 브랜딩을 해놨어요. 블렌딩을. 그래서 세레니티라든지 이지에어라든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진정, 활력, 숙면. 로즈마리는 또 활력에 좋기 때문에 티트리라든지 이런 페퍼민트, 그리고 유칼립투스 이런 것들처럼 잎에서 나온 것들은 활력에 굉장히 도움을 줘요. 그래서 낮에는 잎에서 나는 것들을 많이 블렌딩, 디퓨징을 하시고, 밤에는 차분하게 만들어주는 라벤더라든지 레몬이라든지, 그리고 호흡에 좋은 페퍼민트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블렌딩을 하면 굉장히 좋겠죠. 이게 비싼 디퓨저 하시면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게 65,000원짜리 디퓨저가 올 거예요. 네. 이거는 이제 오일만 전용으로 나오는 디퓨저인데요. 그러면 디퓨저 어떻게 관리하면 좋냐면, 보시면 다른 거 다 빼시고요. 그냥 물티슈 있잖아요. 일주일마다 물티슈 한 번으로 그냥 안쪽을 닦아주세요. 깨끗이. 그것만 닦아주시면 굉장히 깨끗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에센셜 오일들이 다 방부제고 항균제고 항염제이기 때문에 특별히 뭔가를 이렇게 물에 담궈서 씻거나 이러지 마세요. 이거 물에 담그면 바로 고장 나거든요. 그래서 10시간 가까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고요. 자, 근데 제가 이번에요. 네네. 디퓨저 하는 바람에 디퓨저라고 전부 다 발음을 해갖고 완전히 다른 게 왔잖아요. 아로마 디퓨저라는 게 따로 있더라고요. 네네네, 맞아요. 저는 이제 이게 전부 다 디퓨저를 신청을 해놨더니 그게 전부 다 왔어요.
그래갖고 전부 반품하고 새로 시켰다니까요. 자, 명칭도 좋아서 그 제품 주문하실 때는 그 예. 제품 리스트를 보시고 예, 그 정확하게 번호를, 딱- 번호를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아, 자, 진짜. 우리 방향을 즐기는 방법. 자, 제가 오렌지 오일 가지고 이렇게 인트로 때 이렇게 바르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자, 오렌지 향을 옷에다 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은 향이 난다. 그런데 나는 오늘 로즈마리 향이 좋아. 그러면 로즈마리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나는 오늘 라벤더 향이 너무 좋아. 그러면 라벤더를 꼭 여기에다만 하는 게 아니죠. 라벤더도 이렇게 해서 옷에다가. 자, 그리고 두 번째, 그 스프레이. 물과 에센셜 오일을 섞어서 집안에 가구, 뭐 린넨 등에 뿌려보셔서 하는데, 이제 룸 스프레이라고 해서 물하고 에센셜 오일만 넣어가지고 흔들어서 스프레이로 집을 룸 스프레이를 만들기도 합니다. 제가 드린 그 DIY 카드에 보면 룸 스프레이 만드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네, 그거 보시고 참고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자, 에센셜 오일을 손에 한 방울 떨어뜨려서 손바닥을 비빈 후 손을 코에 대고 향을 맡아보세요. 가지고 계신 에센셜 오일들 중에 내가 좋은 향을 비벼가지고 향을 맡는 거예요. 블렌딩 된 것 중에 뭐 엘리베이션이라든지 감정 오일. 송은 교수님 꼭 그 에센셜 오일 중에 감정 오일 있죠? 네. 예, 감정 오일 빼셔가지고 날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톡톡 해가지고 톡톡해서 전체를 다 하나씩 다 향기를 맡아주세요. 진짜다. 네, 그러면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내가 필요한 에너지, 그리고 또 불안한 감정, 이런 감정들이 되게 균형적으로 오게 돼요. 내가 가진 통증과는 별개로. 그래서 제가 그 시험을 해보라고 꼭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6가지를 전체적인 거를 다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전체적인 게 다 없거든요. 이 6가지 주신 것 중에서 빈 게 있어요. 모티, 이것도 조금 더. 알겠습니다. 내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네. 그 감정 오일은 5mm예요.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지금 그 병에 들어간 게 지금 1mm거든요. 예, 1mm가 좀 안 들어가 있을 텐데. 그래도 이것만 해도 됩니다. 내일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향만 맡으셔도 되게 돼요. 예. 자, 그리고 뜨거운 샤워를 할 때 에센셜 오일을 샤워부스 벽에 2-3방울 떨어뜨리고 숨을 들이쉬어 보세요. 다음 물이 닿은 곳은 피하도록 합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반신욕 할 때 저는 되게 많이 쓰거든요. 반신욕 할 때 라벤더 한 방울, 이지혜 한 방울, 오렌지 한 방울만 쓰셔도 릴렉스가 굉장히 잘 됩니다. 그리고 뜨거운 물을 욕조에다가 받을 때 거기다가 1-2방울만 떨어뜨려도 바로 이렇게 디퓨징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빠르게 몸이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어요. 그리고 건조시, 뭐 드라이 시트, 뭐 에센셜 오일을 먼저 차량에 환기고, 그래서 차량용 디퓨저로도 많이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시고 피부에도 그러니까 좋고 몸에도 좋고. 예. 방금 네, 반신욕에 아까 뭐 넣으신다고 그랬죠? 저는 라벤더하고 이지에어하고 그 다음에 오렌지하고요, 코파이바를 한 방울씩 써요. 오렌지하고 코파이바. 네, 저는 피곤할- 지금 예, 네. 피곤할 때는 뭐 1-2방울씩 더, 뭐 한 방울 떨어뜨리려다가 2방울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렇죠. 예. 저는 이렇게 페퍼민트하고 오렌지하고 레몬만 해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라벤더 이걸로 한번 네, 해봐요. 모든 걸 다 쓰실 수 있어요. 알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뭐 호사스럽게 좀 한다 그러면 뭐 프랑킨센스 한 방울씩 떨어뜨려서 쓰시고. 프랑킨센스 쓰기는 너무 아까워. 너무 비싸가지고. 프랑킨센스는 부지런히 써야 돼요. 송홍희 교수님은.
한 달에 2병 정도 막 쓰셔야 돼요. 아이고 살림 거들나게 생겼네. 그런데 지금 이게 오일 이 색깔이 지금 이 보니까 파란색 계열은 어떤 초록색 계열은 잎을 따는 거 이런 어떤 그걸 나타낸 것 같아. 네네. 그런 컬러에도 의미가 예, 있습니다. 컬러에 그게 있는 것 같아. 꽃은 네네. 보라색 이런 게 꽃에서 나오는 거. 자, 그리고 피부에도 좋고요. 몸에도 좋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피부 잡티도 줄여주고 피부 세정 효과도 있고 안색도 좋게 만들어주고 자극받은 피부를 또 진정을 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몸에 좋은 거는 아시다시피 근육이라든지 그리고 온도 조절 그리고 뭐 갱년기 뭐 하시신 분도 울그락불그락 할 때 이런 것도 조절해 주고요. 그다음에 쥐젖이라든지 또 뭐 등등등 몸에 굉장히 좋은 점도 많이 있죠. 자, 그러면 강한 오일들은 이렇게 캐리어 오일을 희석해서 써야 되는데 도테라 캐리어 오일. 자, 캐리어 오일이라는 거는 전달해 주는 오일이에요. 그래서 넓게 퍼뜨려 주고 그 다음에 깊게 오랫동안 작용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걸 캐리어 오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도테라 캐리어 오일은 코코넛 오일 중에서 지방산을 제거해서 순수한 그 코코넛 오일의 장점만 가질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보존성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온도가 내려가도 굳질 않아서 겨울에도 사용할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랫동안 네 질문 하나. 네. 딥블루 같은 걸 쓰실 때 한두 방울 쓰시면 양이 굉장히 작잖아요. 이런 것들을 오래 유지하고 싶거나 그럴 때 여기 보시면 1대3이나 1대5의 비율로 딥블루 한 방울에다가 코코넛 오일을 한 5방울 해서 이렇게 발라주시는 거죠. 네, 질문해 주세요. 네,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지금 밸런스 오일하고 네, 라벤더 오일을 발바닥에 한 방울 자면은 숙면에 좋다고 지금 해보고 있는데 네. 바르면 막 탁 퍼져갖고 힘든데 여기다 코코넛 오일 섞어서 하면 좋을까 해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그거 여기 뭐죠? 이거 여기 이게 롤볼. 네네 롤볼 노름병에다가 네네 코코넛 오일하고 아까 밸런스 원액을 하시면은 뭐 불편하세요? 흘러 막 내리거든요. 잘못 발바닥에 했더니 네, 흘러내리면 이제 손으로 이렇게 잘 발라주시면 네. 되죠. 그게 나으려고 해서 금방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노름병에다가 이렇게 넣어서 네, 롤온병에다 하면 정말 편하죠. 코코넛 오일로 섞어서요. 네네네. 그러면 1대1 정도로 섞어서 쓰셔도 돼요. 근데 근데 조금 코코넛 오일을 쓰면 남성분들은 네. 좀 이렇게 답답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더라고요. 미끌미끌하고.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 자, 그래서 사용 전에 반드시 코코넛 오일하고 희석해야 될 거는 시나몬, 클로브, 오레가노. 이 3가지 오일은 되게 강한 오일이기 때문에 피부에다 적용하실 때는 이렇게 희석해서 쓰시면 되고요. 자, 벌써 10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할 것들도 많이 있지만 빠르게 한번 넘어가고, 자, 한두 방울부터 바르기 시작한다. 이거는 뭐냐면 제일 처음에는 민감성 피부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오일에 대해서 내가 알러지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은 대체적인 것들은 다 괜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처음 접하는 사람들 또는 우리 아이들이라든지 이럴 때는 조그만 것부터 이렇게 민감한데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다가 조그맣게 해서 크게 막 제일 처음부터 5방울, 6방울 이렇게 막 해가지고 주면은 굉장히 알러지가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씩 시험을 해서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민감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좋다가도 건강 상태가 좋다가도 내가 너무 힘들 때는 이게 알러지 반응으로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힘들 때는 또 사용을 조금 양을 줄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민감도 테스트 하고요. 그 다음에 햇빛하고 자외선 이런 것들도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햇볕 날 때 아침에 바깥에 나가기 전에 얼굴에다 쓰면 안 되는 게 레몬, 오렌지, 이런 시트러스, 자몽 이런 것들 쓰면 안 되죠. 그래서 도테라 에센셜 오일에는 이렇게 NSD라고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인터넷에 그 찾아보면 이건 N이다, S다, D다. N은 희석이 불필요하다. S는 민감한 피부일 경우 희석을 해야 된다. 센서티브. D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된다. 아까 클로브라든지 시나몬 그리고 오레가노는 반드시 희석해서 사용해야 된다. 자, 그리고 이거 지난번 자격증 시험에서도 나왔죠. 바르면 좋은 부위. 에센셜 오일을 바르면 좋은 부위. 얼굴, 관자놀이, 이마, 두개골, 목, 배, 팔, 다리, 허리, 가슴, 발바닥 이런 데는 대체적으로 발라도 좋다. 가장 효과적인 데는 어디다? 발바닥. 네, 발바닥이다. 최고입니다. 역시. 자, 그리고 바르면 좋은 부위 외에 피해서 발라야 될 부위가 있죠. 네, 피해서 발라야 될 부위가 어디죠? 눈 주위나 그렇죠. 눈, 눈 주위, 눈꺼. 그리고 귀, 코 안쪽, 그리고 생식기, 그리고 찢어진 데, 다친 데, 부상을 입은 부위 이런 데 굉장히 쓰리고 아파요. 그래서 꼭 피해서 발라주셔야 됩니다. 근데 대신에 이제 지혈을 해야 된다거나 또 소독을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는 어떻게는 증상에 따른 사용법, 뭐 오일을 더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사용법, 이거는 사람마다 다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썼더니 좋더라. 그래서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자, 딥블루, 손목, 어깨, 목에다가 발라주는 거죠. 딥블루는 먹을 수 없는 오일이니까. 그리고 유칼립투스 어때요? 호흡해야 되니까 손에다가 바른 다음에 호흡을 하거나 이 가슴 안쪽에다가 발라주면 하루 종일 그 향이 내 호흡기로 올라오겠죠. 그리고 프랑킨센스 어디에 써요? 크림에다 넣어서, 매일 쓰는 크림이 있으시면 크림에다 넣어서도 바르면 잡티도 줄이고 동안 피부도 만들 수 있다 그러고, 혀 밑에도 한 방울씩 넣어도 좋고요. 반신욕 할 때 또 쓰면 정말 좋겠죠. 클레오파트라가 이렇게 욕조에다가 프랑킨센스를 그렇게 뿌려댔다고 하는데, 네. 자, 라벤더 목욕물에 넣어서 긴장과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관자놀이 목 뒤에 발라봅니다 라고 하는데요. 솔직히 라벤더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저는 가격도 제일 싸지만, 네, 라벤더를 반신욕 할 때 가장 제가 행복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라벤더를 쓰시면 되고, 자, 에센셜 오일 섭취를 하는데요. 페퍼민트 먹을 수 있는 이제 오일들이 다 있어요. 그 중에 그 캡슐을 통해서 저는 가끔 먹는데, 뭐 프랑킨센스라든지 라벤더도 먹을 수 있고, 뭐 스마트 엔센스 블렌딩 된 것도 먹을 수 있고, 온가드도 먹을 수 있어요. 네, 대체적으로 먹는 것들을 캡슐에다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 저는 그 LLV 있죠? LLV, 우리 영양제 LLV로 나오는 것들로 자연스럽게 꾸준히 섭취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예. 아니시고 내가 이제 오일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겠다 그러면 2방울에서 3방울 정도, 예를 들어서 프랑킨센스 2방울에 뭐 오레가노 2방울, 뭐 페퍼민트 2방울, 2방울에서 3방울 정도를 뭐 3종류씩 먹을 수 있는 오일만 이렇게 해서 먹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네. 먹을 수 있는 오일 어떤 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좀 불러주세요. 먹을 수 있는 오일은 여기 병을 보시면요. 네. 제가 설명 많이 드렸을 거예요. 병을 보시면 여기 병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식품 첨가물. 식품 첨가물이라고 보이시죠? 네.
식품 첨가물이라고 써져 있는 거는 다 먹을 수 있는 오일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천연 향료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식품 첨가물이라고 안 써져 있는 것 중에 먹을 수 있는 게 온가드, 그리고 스마트 앤셋이라고 오일이 있어요. 스매트랑 먹는 거 아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먹을 수 있는 오일은 종류가 많은데 먹지 말아야 될 오일이 있어요. 딥블루. 예. 딥블루 여기 보시면은 절대 섭취하지 말아야 될 오일이 윈터그린, 아버비테, 시더우드, 사이프러스. 그건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는데요. 네네. 먹지 말아야, 절대 먹지 말아야 할 거. 네네. 시드우드, 자, 적어 보실까요? 아버비테, 시더우드. 윈터그린, 예, 시더우드, 사이프러스, 아보비테, 네, 유칼립투스, 네, 시드우드. 실제로 먹어봤는데요, 안 죽거든요. 원터그린, 예, 안 죽는데 먹으면 안 돼요.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원터그린. 예, 이게 그 윈터그린에는 그 살리실산이 들어있어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고요. 얘들도 먹으면 안 되고. 이 네 그다음에- 가지예요, 그럼? 네, 네 가지 외에 예, 유칼립투스도 안 써야 드시지 됩니다. 마시고 거기 안 써져 있는 거, 음. 예, 안 써져 있는 거는 드시면 안 돼요. 식품 첨가물이라고 되어 있지 않은 것들은 드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먹는 거를 먹을 때는 굉장히 유의를 해서 먹는 게 굉장히 좋아요. 제가 조금 알았다 그래서 막 10방울, 20방울씩 먹으면 큰일 납니다. 네. 그래서 의사랑 상의해서 먹으라고 하는데 근데 세레니티, 이건 세레니티 오일 있잖아요. 네, 이거는 거의 라벤더하고 같은 어떤 성능이 있는데 이게 식품 첨가물이 안 돼 있더라고요. 네, 세레니티는 먹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블렌딩이 귀한 오일들이 굉장히 많이 블렌딩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먹어야 되느냐? 자, 처음엔 한두 방울. 그리고 권장량은 한 방울에서 5방울. 그리고 20시간 이내에는 뭐 20방울 이상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특히 에센셜 오일을 드셨을 때, 내가 이제 먹기 시작했을 때는 물을 많이 드셔주는 게 좋습니다. 네, 물을 많이 드셔줘야 돼요. 자, 그리고 클로브, 커민, 오레가노, 카시아, 백리암, 시나몬 이런 것들은 굉장히 효과가 좋은 오일임에도 조금씩 먹어야 돼요. 항산화력이 엄청나죠. 뭐 클로브 같은 경우는 주니퍼베리, 뭐 우리 블루베리 항산화력이 한 400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시나몬은 계피죠. 우리 계피도 많이 먹으면 힘들죠. 그런데 에센셜 오일로 돼 있으면 얼마나 강하겠어요. 그리고 오레가노도 그렇고요. 타임도 그렇고요. 다 이게 다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커민도 그렇고 카시아도 그렇고요. 그래서 시나몬 같은 건 달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섭취를 조심해라. 다 강한 향신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드실 때는 이제 물에다가 뭐 희석해서 드셔도 되고, 음식할 때 넣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요건 다 이제 음식에도 넣어서 드실 수 있는 오일들이거든요. 그래서 드시는 거 좋고, 그래서 도테라에서 이제 캡슐 형태로 많이 나와 있어요. 온가드 소프트 젤, 그 송은 교수님 세레니티는 못 먹는 거라고 돼 있는데 세레니티 소프트 젤이 있죠. 먹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에요. 네. 통증도 줄여주고 그 다음에 잠도 잘 오게끔 해주고. 자, 여기까지 섭취량과 희석이었고요. 자, 민감도. 내가 사과 알러지가 있으면 사과를 못 먹어요. 그렇듯이
내가 아무리 페퍼민트가 좋다 그래도 페퍼민트 알러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한테 좋다 그래서 상대방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괜찮을 텐데 그 중에 한두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도 페퍼민트, 남편분이 페퍼민트 알러지예요. 도테라 사업자신데 그래서 페퍼민트를 집에서 못 써요. 페퍼민트를 본인이 너무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가족 중에 페퍼민트 알러지가 있어서 예, 페퍼민트 향만 피우면 기침을 해대고 이렇게 울긋불긋하게 나옵니다. 자, 그래서 민감도가 항상 이렇게 꼭 봐야 되고요. 있는지 없는지 민감도 테스트를 해봐야 된다. 자, 그리고 안전한 에센셜 오일의 사용은 어떻게 하느냐. 자,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효과가 굉장히 올라가요. 그런데 어느 정도 더 일정량 이상을 더 많이 쓰게 되면 효과가 줄어들죠. 누구한테나 그런데 이게 사람마다 좀 달라요. 그리고 얼마 정도 시기에 따라서 또 다릅니다. 네. 그래서 송은 교수님 보시면 이제 긍정적인 효과가 나오는 이 범위하고 제일 처음부터 이렇게 느꼈을 때하고 내가 최적의 효과 범위를 찾아서 그걸 꾸준히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효과는 이렇게 사용량과는 이런데 사용되는 기간과는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는 그래프를 지난번에 보여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량에 따라서는 어느 일정 시간 지나면 이렇게 줄어드는데 실제로 이 상태에서 사용 기간을 보면 기간에 따른 이게 기간이라고 보고요. 기간에 따라서 효과를 보면 그 증상별로 내가 그 증상을 얼마나 알았느냐, 뭐 증상이 뭐 1년이다. 보통 6개월 미만은 3개월 안에 거의 다 잡혀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런 효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용 기간, 에센셜 오일을 사용을 하면 여기까지는 어느 정도까지는 굉장히 느리게 하다가 어느 순간에 확 올라가요. 그래서 꾸준히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어이구, 자막이. 네. 이게 제일 처음 쓸 때 어떤 확 맛보는 그런 있잖아요. 좋아지는가, 좋다 이런 맛하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는 이제 중간에서는 그냥 좀 꾸준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가다가 이제 이게 축적이 되면 확 올라갈 것 같은 그런 그거는 있더라고요. 아, 요즘 아로마 터치는 몇 번 정도 하세요, 일주일에? 일주일에 2번 빼 못합니다. 아, 그죠. 네, 2번 빼 못합니다. 조금 더 해주면은 좋아요. 그러니까 그 현상 유지를 하면서 조금 더 이제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많이 해주시면 좋은데, 아무튼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성인하고 아동, 예. 보시면은 이렇게 성인은 뭐 하루 최대 권장량을 대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먹는 거는 24방울까지 먹을 수 있고 바르는 거는 36방울까지 바를 수 있다. 그리고 아이들도 12방울까지 최대 먹을 수 있고 12방울까지 바를 수 있다라고 하는데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먹는 거를 거의 그 소프트젤, 온가드 소프트젤이라든지 이런 젤 종류로만 먹이고요. 바를 때도 어른이 미취학 아동 같은 경우는 어른이 손에 발라서 아이한테 발라주는 그 정도로 발라달라고 합니다. 그래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어른들은 너무 많이 쓴다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50방울까지 쓰시는 분들도 봤거든요. 먹을 때도 막 3, 40분까지 뭐 꾹꾹꾹꾹 드시는 분들 아는데 이 소화기의 컨디션에 따라서 좀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좀 많이 먹었을 때
보대 끼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대 끼는 경우에는 줄여야 되는 거 확실하고요. 자, 그래서 FDA의 그레스라고 하는데 Generally Recognized as Safe라고 하는 일반적으로 이제 안전하다고 알려진 목록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바질, 그 다음에 클라리세이지, 주니퍼베리, 멜리사, 타임, 버가못, 펜넬, 레몬, 오레가노, 오렌지, 블랙페퍼, 제라늄, 레몬그라스, 페퍼민트, 일랑일랑, 카시아, 진저, 라임, 로만 캐모마일, 시나몬, 자몽, 마저랑, 로즈마리는 대체적으로 알려졌어요. 안전하다고. 예. 향료나 식품 첨가물로 섭취해도 안전한 걸로 나와 있어요. 에센셜 오일이. 그래서 이게 100% 저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FDA에서는 이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될 거고요. 자, 물로 캡슐로 바로 섭취하고 요리 베이킹으로 해서 섭취를 합니다. 자, 차에다도 넣고요. 모기 부을 때 우리 계피 쓰듯이 시나몬. 그러니까 에센셜 오일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다 보면 한국 명칭이 다 있어요. 이제 뭐 꿀풀, 뭐 회향, 그 다음에 뭐 유향, 뭐 백리향, 뭐 타임을 백리향이라고 하고 뭐 만다린도 뭐 오렌지 뭐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음식을 할 때 사용을 해보시면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로도 마시고 음식에다도 넣고 뭐 느끼한 것들 먹을 때 또는 레몬 같은 거 많이 쓰시죠. 그리고 차 탈 때 꿀 한 숟가락에 진저 그리고 시나몬 한 방울씩 사서 하면 진저 계피차, 생강 계피차가 되고, 생강 레몬차를 만들고 싶으면 꿀 한 숟가락에 진저 한 방울, 레몬 한 방울 하면 정말 깔끔한 차가 되죠. 그리고 여름날에 너무 시원하게 너무 더울 때 물을 드릴 때 그냥 찬물을 드리지 마시고 페퍼민트를 한 방울 큰 병에다 넣어 가지고 그 물을 드려보세요. 그러면은 대장까지 시원해짐을 바로 느끼실 수 있어요. 또 빙수 드실 때도 페퍼민트 한 방울, 레몬 한 방울을 넣어서 이렇게 빙수를 해보시면 입에서부터 아주 그냥 냉기가 아주 난리가 나겠죠. 이렇게 먹는데도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제가 나갈 때 페퍼민트 한 방울씩 해가지고 물을 가지고 다니거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여름에 이게 쌀이 냄새가 날 경우에 네. 이 밥 할 때 이걸 한 방울 두 방울 떨어뜨리고 하면 괜찮겠더라고요. 그쵸. 그 밥 할 때는 오렌지하고 레몬을 추천을 드려요. 오렌지. 네네. 그래서 이 에센셜 오일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제 레몬 에센셜 오일은 레몬 껍질 45개. 자, 라벤더 오일은 라벤더 꽃 몇 킬로그램 필요해요? 14kg. 네, 14kg이나 필요합니다. 페퍼민트 에센셜 오일로는 페퍼민트 7,000잔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강력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첫 번째 굉장히 많은 시간 동안 보셨고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대) 질환에 따른 것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세요? 여기까지 질문 있으십니까? 사용법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한번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배울 때는 알겠는데 떨어지면 까먹었어 그렇지. 네. 다 한번 했던 거지만 그래서 반복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제일 처음에는 이걸 다 알지를 못했고요. 저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저도 보고 말씀드려요.
이걸 다 어떻게 알아요, 제가?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 같아요. 많이. 네네. 그래서 지난번에 그 인쇄를 해서 나눠 드렸던 것들 중에 우리 제일 처음에 쓰는 거 있죠. 요거. 자. 요거 캡처 가능하세요? 알지? 자, 소화에는 어떤 오일이 좋다고요? 오렌지, 페퍼민트, 진저, 캐러웨이. 캐러웨이는 지난달에 그 LRP 선물로 받으신 오일이죠. 이번 달에는 화이트 자몽이었고, 그 다음에 두통에는 뭐가 좋다고요? 라벤더, 프랑킨센스, 로만, 캐모마일. 캐모마일. 네. 그리고 피부에는요, 어떤 게 좋다고요? 프랑킨센스, 라벤더, 라벤더, 미르, 미러, 로즈, 로즈, 엘리사. 엘리사. 네. 피부에는 바를 때 있잖아요. 로션이나 혹시 스킨 그런 데서 서크가 바르면 되는가요? 피부에? 그럼요. 네. 음. 굉장히 잘 말씀해 주셨고요. 자, 이렇게 증상에 따라서 제가 오일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오일에 따라서 오일은 이거 어떻게 써? 이렇게는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워낙 많은 효능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피로에는요, 요즘 너무 피로하다. 만다린, 로즈마리, 로즈마리가 필, 주니퍼 페리, 제라미, 네. 페리, 제라미.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10가지 중에 체크를 해보세요라고 해요. 소화는 잘 되시는지, 그리고 뭐 두통은 있는지, 10가지 중에 몇 개가 해당되시나?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은 몇 가지는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그거를 치료하기 위해서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또 한번 써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를 이제 강의를 해드리는 거죠. 이런 오일들은 이런 효능들이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네, 이렇게 10가지 증상에는 이런 오일들을 쓰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죠. 자, 여기에서 혹시 질문사항 없으시죠? 없으시죠?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질문보다도 네. 10명의 의사라는 그 이제 10가지 오일 있잖아요. 네네. 여기 금방 그 화면 좀 네네. 다시. 금방 지나가는 네, 여기서 보면은 내가 거의 다 있는 것 같은데 필요 쪽에는 하나도 없네요. 피로 쪽에는 하나도 없어요. 네, 내가 가지고 만다린, 있는 거 로즈마리, 주니퍼 베리, 제라늄. 많이 필요 쪽에만 없고 나머지는 전부 하나씩이라도 다 있는데 네네. 그 필요 쪽에는 하나도 없네. 네네. 그래서 이제 교수님. 이렇게, 네네. 그래서 피로 쪽에 만다린 그거 옐로우 만다린 사용해도 되나요? 네, 그 옐로우 만다린 사용해도 되고요. 시트러스 계열들은 다 괜찮아요. 네, 알겠습니다. 오렌지 같은 거, 이런 거 사용하셔도 되고요.
자, 어렵지 않으시죠? 근데 두통에 누가 페퍼민트가 다음 빠졌을까요? 주까지 있잖아요. 두통에 페퍼민트가 빠졌다고요? 제가 다음 주까지 있잖아요. 네네. 이거를 잘 수업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요새 하루 1블로그 쓰는데 제가 블로그를 처음이라 그거 쓰는데 시간이 엄청 소모가 돼버려요. 그래서 그렇죠. 이걸 참 잘 못 보는데 다음 주까지 이제 다음 주 2주를 지금 이제 네이버에서 하고 있는데 아유 지금 거기가 있는데 지금 블로그 쓰는 게 굉장히 신경이 쓰여 있어. 이걸 지금 잘 못 보고 있어요. 공부를 잘 못하고 있어. 근데 우리 그때 자격증 그건 언제 주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아니요, 드립니다. 제가. 공부를 못 해갖고 네네. 그거 드리니까요. 그 시험을 한 번 더 치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안 주시길래 혹시 우리 공부 못한다고 안 주는 거 싶었어. 아니에요. 제가 요청은 해놨는데 지금 네. 계속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제가 그거 봐서 드리고요. 자,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해봤는데 어떠세요? 예전에 했던 거 그 수원에서 이렇게 했던 거 새록새록 생각나세요? 근데 수원에서 했던 거는 생각 안 나요. 이거 수원에서 했던 거예요. 그래요? 이거 수원이 아니라 줌으로 했었어요. 줌으로도 했었고요. 예. 몰라. 수원에 제일 처음, 장선생님이 제일 기억을 잘하시는 저는 기억이 다 아니, 잊어먹어요. 수원에서도 했었고요. 네, 수원에서도 했었고. 네. 우후. 자, 오늘 내용에 있어서 이제 질문 있으시면 제가 5분간 질문 받고, 오늘 1시간 30분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열정에 대해서 제가 더 깊게 보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즐거우셨나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뭐 몇 번을 가르쳐 주는데 잘 몰라가지고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자, 질문 이제 있으세요? 조금 많이 알아가는 것 같고요. 네네. 그 다음에 송 교수님, 예, 그 블로그 잘 쓰려고 온 게 힘든 거예요. 블로그 잘 안 써요. 이게 대충 하시면 돼요. 그걸로 스트레스 받으면 되겠어요? 블로그 참 힘들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오늘 또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네. 감사합니다. 잘 배웠습니다. 네네. 자, 저 오늘 처음 배운 거예요. 맞아요. 처음 배우신 거 맞아요. 처음 근데 배우신 잘하시는데요? 거는 아까 인트로 너무 잘하셨습니다. 인트로 아니요, 진짜 감사합니다. 잘 못했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하셨죠. 저는 처음 할 때 해설 못했거든요. 하나도 못했습니다. 근데 우리 정의원 저는 씨는 아주 설명할 줄 잘했어요. 몰라요. 사용은 했는데 설명할 줄 몰라요. 저도 가끔 페퍼민트만 해요. 다른 거는 맨날 잊어먹고. 아,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송호긴 교수님한테 부탁드리려고 그랬었는데, 그 블로그 쓰시려고, 예. 쓰시느라고 못 오신다고요? 못 오는 게 아니라 오긴 오는데, 네네. 이걸 제가 보고 이제 이렇게 좀 알아야 되는데, 이걸 좀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이것만 듣고는 다 까먹거든요. 제가. 원래 많이 쓰시면 되는데. 머리가 이렇게 좀 탈이 나가 있으니까 까먹었어요. 계속 봐야 되거든. 저는 다른 사람 파스폰 볼 때 저는 50번을 봐야 돼요. 아, 그쵸. 이야기 외울 때도 저는 다른 사람 5번 외우면 저는 500번을 외워야 내 머리에 좀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온 집에 이야기 시나리오가 다 붙어 있었어요. 고개만 돌리면 이야기 시나리오. 맞아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머리에 집어넣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인트로라는 그 단어도 계속 잊어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생각나려고 모르겠어요. 사부토리가. 근데 이제 페퍼민트는 하도 해놔니까 조금 이제 제가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페퍼민트를 항상 하니까 네. 조금 하는 거죠. 송 교수님, 지금 오늘 에센셜 오일 사용법에서 요거는 원래는 지금 잘 안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는 한번 잘 봐보세요. 예. 요거는 이제 왜 그러냐면 원래 에센셜 오일이
의료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런 질환에 관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라고 광고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해요, 원래. 그렇지. 그런데 그렇죠. 실제로 이게 약용으로 쓰일 때는 이렇게 쓰이거든요. 이렇게 10대 질환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자, 증상이 있을 때 이런 오일들을 이렇게 사용한다예요. 위장병, 소화기 질환 이렇게 있을 때는 좋아서 뭐 자꾸 예, 오일은 이렇게 사용을 하고 이렇게 사용법은 이렇다. 따임이 뭐지? 따임? 라임인가? 예, 따임이 있어요? 라임. 아, 라임. 라임. 꿀이 다가갖고 참 안 모르겠는데.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다시 한번 봤지. 된다. 그리고 또 그런 힘들들이 많이 들어오는. 암의 대명사가 프랑킨시스네. 그렇죠. 자, 발바닥, 척추 따라 바르고 물에 타먹는다. 이렇게 돼 저는 있죠. 발바닥에다가 오렌지하고 그걸 바르거든요. 발바닥에다 밸런스하고 오렌지를 섞어서 바르는데. 네, 밸런스에 프랑킨센스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블렌딩 돼 있기 때문에 그거 쓰셔도 좋고, 그러니까 본인이 좋아서 사용하는 건데 효과를 보려면 이렇게 이제 거기에 암에는 확실히 프랑킨센스가 좋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프랑킨센스 쓸 때 미르를 같이 써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미러. 예. 그 다음에 피부에 보면 멜라루카가 다 들어가 있죠. 근데 피부에도 웬만하면 라벤더를 같이 써라라고 여기 보면 로만 차모밀이라고 되어 있는데 로만 카모마일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면은 관절통, 신장병에 로즈마리 있죠. 신장병은 로즈마리가 딱 하나 나와 있죠. 그럼 로즈마리는 대표적인 게 뭐냐면 신장병 걸렸을 때 많이 써라. 어디에다 쓰냐면 신장 부위나 발바닥에다 바르는 거예요. 관절에는 딥블루가 나와 있죠. 이게 원 아로마는 아니고 블렌딩 된 아로마예요. 그러면은 프랑킨센스, 여기 보면 관절염에 프랑킨센스, 딥블루 윈터그린, 버치. 통증에는 윈터그린이 들어가 있고 관절염에는 프랑킨센스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관절염을 없애는 데는 프랑킨센스가 좋고 통증을 없애는 데는 윈터그린이 좋은데 딥블루에는 그런 게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뇨에는 뭐가 좋아요? 당뇨에는 코리안더, 바질, 밸런스. 근데 코리안더는 안 나와 있어요, 한국에. 고수 계열이에요, 고수 계열. 여기에 이제 시나몬을 쓰시면 더 되게 좋아요. 근데 당뇨에는 그래서 스마테인 세시를 많이 씁니다. 근데 호흡기 쪽에 이지에어가 원래 없네요. 브리드가 이지에어예요. 아, 브리드. 예, 미국 명칭이 브리드예요. 호흡이라는 뜻이죠. 예, 한국 명칭이 이지예요. 한국에서는 브리드라는 그 호흡이라는 거를 상품명으로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지에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멜라루카도 티트리로 바뀐 거죠. 그렇죠. 티트리로 바뀌었죠. 멜라루카는 왜 못 쓰지? 멜라루카는 이제 학명이라서 못 쓰게 된 것 같아요. 의학 때문에 못하는 거구나. 티트리는 일반적인 명칭이면서 화장품 원료로 많이 불리기 때문에 자, 심장병에 뭐 동맥경화, 레몬, 중풍, 헬리크리썸, 심장질환, 오렌지, 사이프러스, 시나몬, 샌다로드 보면 다 직접 부위에 바른다죠. 아픈 부위에 직접 바른다. 관절을 이게 바른다. 심장병에 여기 부위에다가 발라주라는 거예요. 아침에 레몬 가지고 라벤더하고 해가지고 그러면
심장이 자, 발라도 소화불량, 페퍼민트. 그러면은 소화기에 가장 좋은 게 뭐라고 보여요? 페퍼민트가 많이 들어가 있죠. 네, 페퍼민트가 그래서 소화기에 굉장히 좋은 거예요. 캡슐에 이렇게 한 20방울, 30방울 넣어서 한 방울 여기 먹어도 소화가 굉장히 잘 돼요. 그 질문. 네. 심장 질환에서 네. 인공 심장을 달고 계신 분이 계시거든요. 네. 이거 괜찮을까요? 상관은 없는데 의사랑 상의해서 써야죠. 자, 오렌지 같은 경우는 근육을 부드럽게 해주는 거고요. 사이프레스는 이 혈관을 이렇게 부종이라든지 그 림프 순환을 도와주는 거고, 시나몬은 강장제예요. 예, 우리 췌장이라든지 이런 것들 되게 좋게 만들어주고, 백단향, 샌다루드는 만병에 다 좋다는 거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식물성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인공심장이라고 해서. 인공심장이면 뭐 더더욱 상관없겠죠. 제가 무릎이 인공관절이잖아요. 이번에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딥블루하고 계속 바르니까 좀 부드러운 것 같아요. 네네. 확실히 뭐 확실히 좀 부드러워집니다. 부드럽다고 말할 수 있어요. 굳이 뭐 인공심장에 굳이 저거를 못 쓸 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 아니 이제 그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심장 질환은 순환계예요. 순환계이기 때문에 혈액이 잘 돌게끔 만들어주는 모든 요법을 다 해요. 오렌지, 사이프레스, 시나몬, 샌다루드 위쪽 뭐 레몬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순환에 도움을 주는 오일이에요. 예. 아무리 인공심장을 달았다고 하더라도 혈액이 탁해진다든지 또 혈관이 또 다른 데가 문제가 생긴다든지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예. 그런 문제의 종합적인 게 심장에 또 뭔가가 다, 심장도 왜 그러냐면 심장에 있는 혈관이 막히면은 뭐 판막이 뭐 고장 나거나 근육이 두터워지거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인공심장을 다 하는 거예요. 제 기능을 못 하니까. 결국은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한 걸로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증상이 있어서 못 쓴다라기보다는 예방하는 쪽으로 우리는 항상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습니다. 인공심장 다 하실 정도라면 뭐 선천적인 기형이나 이런 거 아닌 경우에는 다른 쪽이 다 힘드실 거예요. 결국은 이제 이걸 써야지만 되는 경우죠. 네. 천식이나 이런 호흡기 종류를 갖다가 페퍼민트를 쓰라 그랬는데 이제 보니까 이지어가 더 많이 블렌딩 돼 있는 오일이라서 원 아로마를 쓸 때는 페퍼민트가 좋고요. 그 다음에 아닐 때는 이지에어가 네,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싱글오일 사용법에 대해서 강의가 있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